다양한 핵심적인 권리 분석, 좀 많이 나오는 걸 위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은 선순위 임차인이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거의 없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선순위라는 개념 알죠? 선순위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세권 등기됐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지상권 등기됐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됐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소유권 가등기 되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는 보증금은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 정리.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 배당 요구 안 하면 그 전세 보증금은 떠안는다. 선순위 지상권이 있다면 내가 어떤 토지를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사용을 못한다. 계속 지상권자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선순위 가처분하고 선순위 가등기는 내가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말소되지 않고 나중에 이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면 나중에 본등기를 쳐버리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두 개가 있으면 절대로 낙찰받으면 안 되죠. 요거는 최악 경우에 돈만 더 부담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사용을 못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자, 요게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의 아파트예요. 33평형. 전용이 25. 와, 대지권이 더 크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쾌적한 아파트예요. 감정가 2억 1,700인데 7,400까지 떨어진 거예요. 뭐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반드시 문제가 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사건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가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빨리 되어 있는 신모 씨라는 임차인이 있어요. 확정자도 빨리 받았어. 배당 요구했으면 좋은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근데 보증금이 얼마래? 2억. 이런 경우라면은 통상 이제 현장 가서 집행관이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임차권 등기랬네. 임차권 등기.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이제 집중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의 보증금은 이것만 보면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내가 낙찰을 1억에 받았다. 그러면 추가로 2억을 떠안는다. 그래서 3억 원의 낙찰을 받은 꼴이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요게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임차권 등기예요. 임차권 등기가 경매 등기 앞에 있죠. 그러면 이미 배당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1억 낙찰 받죠? 누가 배당 받아요? 임차인이 먼저 받아요. 1억. 그럼 얼마만 떠안으면 돼요? 1억만 떠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2억 원에 낙찰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이 사람 지금 배당 요구 안 한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임차권이 경매 등기 후에 임차권 등기 됐는데 별도로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럼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번에 1억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추가로 2억을 떠안는 거다. 그래서 3억에 낙찰받는 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만 됩니다. 잘 이해를 못한다면 복습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해줘야만 한다. 자,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죠?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빨라. 이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등기부 등본 떼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예, 임차권 등기. 그래서 요거는 임차 보증금 채권을 양수했는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고, 자, 매수인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울구 순위 11번 임차권 등기 있어요. 임차 보증금 2억 원 선순인가 봐요. 그래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더불어서 여러분 두 번째는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세권 등기가 빨리 된 거죠. 자, 이게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파크원 오피스텔이에요. 2억 7,100인데 4,500까지 떨어진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나머지는 큰 의미였고 지금 우리는 선순위 전세권만 체크하는 거예요. 자, 등기부를 떼봤더니 주식회사가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얼마? 2억 3,500.
근데 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안 했나 봐요. 2억 3,500. 그러면 낙찰자가 떠안아야 돼요. 그럼 이번에 내가 이번에 뭐 대충 6,500에 6,500에 낙찰 받았다. 그럼 얼마에 낙찰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6,500 더하기 2억 3,500. 그러면 3억 원에 낙찰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정가 2억 7,100이잖아요. 시세는 대충 뭐 한 2억 한 4천 되려나? 대충. 그죠? 예. 아직도 낙찰되려면 멀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 전세권 떠안는 거야, 안 떠안는 거야? 잘 모를 수 있죠? 그럼 뭘 보면 돼요, 여러분? 매각 물건 명세서. 자, 이거 낙찰 받으려면 사건 번호도 써야 되지만 물건 번호 2번은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 전세권인가 봐요. 여기 써 있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예요. 뭐를? 을구 2번, 등기부 을구 2번에 전세권 등기 아까 2억 3,500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 함부로 낙찰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요. 자, 사실상 마지막 3번은 선순위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선순위 지상권. 선순위 지상권은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땅이 설춘한 거예요.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근데 이거를 A라는 사람이 저한테 만약에 뭐 제 후배인가 봐요. 그래서 형 땅에다가 내가 지상권 좀 등기를 하고 그 위에다 내가 좀 건물을 짓고 또는 거기다 나무를 심고 싶어. 그래서 저랑 A랑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중요한 건 등기를 한 거죠. 등기. 예. 근데 그게 선순위라는 거예요.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다. 그러면 요런 땅을 갑이 낙찰을 받았다. 선순위 지상권이니까 여전히 A가 이 땅을 점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양평군 강화면 한금리에 토지인데 1억 6,900인데 한번 유찰된 거예요, 여러분. 네, 한번 유찰되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잘 보세요. 이게 담보지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실제로 사용하는 지상권이 아니고 담보지상권. 담보지상권은 요런 땅, 아까 설춘한 땅인데 이게 10억짜리다. 대출을 한 7억 받는다. 그러면 근저당권 뭐 이를테면 8억 4천에 설정을 한다. 근데 나중에 아까 설춘하니 누군가한테 건물을 짓게 해버리면 나중에 토지만 경매했을 때 건물이 있으니까 문제가 돼서 낙찰이 10억짜리가 5억에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위에다가 건물 함부로 못 짓게 아까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지상권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지상권이 근저당권보다는 먼저 돼 있는 거죠. 선순위 지상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행의 선순위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을구 순위 2번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으나 원래 선순위예요. 근데 지상권자인 남양주 축산업협동조합 2024년 10월 31일자 말소 동의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거 지상권 선순위 지상권 낙찰자가 떠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말소해 줄 테니까 편하게 낙찰 받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선순위 임차인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하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선순위 전세권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러니까 그래도 대충 알고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선순위 지상권은 담보 지상권만 좀 있고 실제 지상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은 뭐 선순위 지상권도 그렇게 공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담보 지상권이라 개인과 개인 간 뭐 또 개인이 일반 법인한테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한 등기를 거의 본 적이 없네요, 여러분. 그죠? 요새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권리 분석에 보다 좀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별로 어렵진 않다. 기본을 제대로 알아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